수업은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28쪽에서 29쪽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가끔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나 설명할 때 간혹 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이러면서 간혹 알려줬을 텐데 그거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라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여기 질문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거 질문을 쓸 필요 없고요. 이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오늘 3월 17일 화학 Q1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실생활에서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글을 모르거나 또는 구분하기가 어렵거나 멀리서도 잘 보게 하려고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원소도 기호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라고 한다면 이 베릴륨이라는 이름이 되게 어렵죠. 어렵고 길기도 하고 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런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소 기호로 통일을 함으로써 어떤 원소를 지칭하는 건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노트 필기 하라고 되어 있죠. 노트 필기 하면 되고요. 자, 이거 동글뱅이는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가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니까 사용하는 거죠. 요거 동글뱅이는 안 적어도 되고요. 요거 정의만, 원소 기호의 정의만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다 적었어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적었을 거라 믿어요. 난 넘어갈게. 자, 우리들의 친구, 또 과학자들이 나오죠. 이 과학자들은 그런 원소를 어떻게 나타냈을까?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그때 금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봤을 때 너무 주관적이야. 이게 아연인지 누가 알겠어. 이게 철인지 누가 알겠어. 외운다고 쳐요. 이 그림을 외운다고 쳐. 근데 이때는 원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을 때도 외우려고 노력한다면 외울 수 있었다고 쳐요. 하지만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소 기호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건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돌턴. 우리 돌턴 원자설 할 때 봤었죠. 이 사람은 원자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원으로 그리는 거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원소 기호도 이런 식으로 원으로 나타냅니다. 원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알파벳을 쓰거나 다른 표시를 통해서 이 원소를 구분했는데요. 금은 골드죠. 그리고 은은 실버. 철은 아일런, 그리고 구리는 뭐 코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원소 그 이름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원 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글자를 넣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항도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뭔가 다 원을 그려야 된다는 복잡함이 있죠. 귀찮아.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아, 주관적이야. 그래서 좀 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원소 기호를 나타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베르셀리우스는 첫째, 라틴어 이름, 원소의 라틴어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라틴어 이름 볼게요. 수소의 라틴어 이름은 하이드로젠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젠에서 여기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원소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자, 탄소는 카보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 알파벳의 대문자로 표현을 해서 이 문자를 나타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알파벳은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안 겹치면 24개까지는 이 대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알파벳이 겹쳐. 첫 글자에 알파벳이 겹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그러면 첫 글자 대문자로 나타낸 다음에 중간 글자 아무거나 택해가지고 소문자로 나타내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글자를 택했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글자를 택했습니다. 이 글자를 택할 때는 뭔가 발음에서 유의해야 되는 액센트가 들어가는 그거를 택했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는 두 번째 글자를 쓰는데요. 염소 같은 경우는 그 세 번째 글자를 택했죠. 과학자 마음이야. 그래서 헬륨은 HE. 두 번째 오는 글자는 소문자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두 번째 오는 글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CL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의 주장을 지금 봤는데요.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원소 나타내는 방법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Q2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돌던 장점은 어쩌고저쩌고 단점은 어쩌고저쩌고 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보세요. 장점은 동그라미 원이 좋다 나도 원으로 통일. 단점은 너무 주관적이야.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3명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채팅창에 자기가 쓴 거를 한번 공유를 해줘 보세요.
다 쓴 친구는 자기가 쓴 거 채팅창에 공유해 주세요. 연금술사, 베르셀리우스. 장단점은?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 다양한 거 올려주고 있어요. 베르셀리우스 선택한 친구 중에 장점은 간단하다. 단점은 외우기 어렵다. 그렇죠. 라틴어니까. 그리고 또 베르셀리우스 장점은 객관적이다. 단점은 라틴어 모르면 어렵다. 그렇지. 연금술사 장점은 영어를 몰라도 쓸 수 있다. 왜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단점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간단하다, 헷갈리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베르셀리우스의 제안을 택합니다. 그래서 베르셀리우스에 의해서 지정된 원소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베르셀리우스 이후의 원소들은 영어를 사용해요. 영어. 라틴어 너무 어려워. 영어 할 거야. 그래서 영어를 사용을 하고요. 요거 방법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제목은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 첫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낸다. 둘째, 첫 글자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학습지 뽑으면 거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학습지 뽑았으면 노트 필기 안 해도 되고요. 빈칸을 그냥 채우면 돼요.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없다 그런 것만 적으세요. 이 학습지 내용 중에서 없다 하는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있을 거예요, 방법. 근데 네모칸 채우는 걸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라면 질소의 원소 기호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니트로젠이니까 맨 앞글자의 대문자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네온, 질소가 N이면 네온은 얘도 N으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얘는 N으로 나타낼 수 없겠죠? 그래서 N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뒷글자의 중간 글자 중에 E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나타내면 Ne. 그래서 네온은 Ne, 질소는 N. 자, 다 적었죠? 자,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암기하기. 살표, 암기하기.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네들이 영문 이름을 따랐거나 아니면 라틴어 이름을 따랐는데요.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듐이 영문 이름인데 이 라틴어 이름 나트리움이 라틴어 이름이죠. 이 라틴어 이름을 따랐습니다. Ne. 그리고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포타슘이 영문 이름인데 얘는 갈륨.
K 이걸 따랐죠.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예요. 골드가 영문 이름인데 유루 이거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AU로 표현했고요. 은도 아르헨티움 AG 그리고 쿠퍼는 구리도 마찬가지로 쿠프룸 요거를 따랐죠. 철도 마찬가지예요. 벨룸 PE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짝짓는 게 너무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로 시작하니까 NA라는 거, 마그네슘도 마그니까 MG라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요 수소 같은 거, 수소로부터 이 H를 생각해내는 게 어렵죠. 탄소도 티귿이니까 티귿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되고 질소도 좀 어려워. 질소도 어떻게 N이 나왔어? 질소로부터 질소도 어렵고 산소도 옥시젠으로부터 O 나왔죠. 그런데 이런 수소, 질소,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황도 어렵네. 인 이런 것도 어렵고 네오는 네에서 N이 있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유래된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특히 이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얘들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A로 시작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칼륨이랑 칼슘 얘네들도 불꽃 반응 외우는 것도 어려웠듯이 원소 기호도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얘는 카예요. 카는 칼슘. 얘는 칼슘, 칼륨 이렇게 각각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이거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이거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를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외울 거예요. 아, 뭔 소리야. 이거 주기율표를 어떻게 외워. 막 이럴 텐데 이제 또 외우다 보면은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주기율표가 어떤 거냐면 우리 원소들이 있잖아요. 원소들은 전자 개수가 다 다른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H라고 했는데 얘는 전자 개수가 하나였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 개수가 3개였죠. 여기 중간에 헬륨이 있어요. 헬륨이 2개입니다. 전자 개수가. 이런 식으로 전자 개수대로 나열을 할 수 있어요. 나열을 할 수 있어요. 뭐 4개, 5개, 6개, 6개 탄소였죠? 7개 질소, 8개 산소, 뭐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봤더니 얘네들의 성질을 봤어요. 성질을 봤더니 8번 주기마다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8개씩 끊습니다. 이 헬륨이랑 수소는 제외로 8개씩 끊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이것도 뭐 있더라? 네온이었나? 이렇게 8개씩 끊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끊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수소랑 헬륨 있고 두 번째 줄에는 리튬이랑 이렇게 쭉 해서 네온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칼륨이랑 쭉 해서 아르곤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 칼륨 여기 아닌데
네, 남아예요. 나트륨이네요. 칼륨이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표를 만든 게 바로 주기적으로 성질이 나타난다 해서 주기율표예요. 이것까지는 그냥 이해하면 되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지금 요거를 공책에다 적어주세요. 자, 요거를 지금 공책에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 외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세로줄 대로 얘네들이 색깔이 지금 같아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색깔들이 같아요. 그 이유는 성질이 같다는 거죠. 성질이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성질이 같은 것끼리 색깔을 똑같이 칠해줬어요. 그러면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이 원소들의 이름을 써놓을게요. 원소 이름도 적어요? 네, 원소 이름도 적어야지 뭔지 알겠죠? 이거 실리콘, SI는 실리콘인데요. 규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규소. P는 인, 황은 S, 염소는 Cl, 아르곤은 AR, K는 칼륨, CA는 칼슘. 칼륨이랑 칼슘 이거 헷갈리는데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풀,내, 남아, 알규, 인, 황, 염, 아, 칼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거는 적도록 하세요. 자, 분자식 우리 분자도 간단하게 우리는 염화수소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용어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적도록 합시다. 분자식 땡땡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 이거 나타낼까?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됩니다. 분자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분자식의 정의만 쓰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원소 기호를 외웠다고 치고 원소 기호를 가지고 이제 분자도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다 적었어요? 적었어, 안 적었어?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자, 잠깐만, 채팅 나와가지고.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분자식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1번.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자,
우리 물 분자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 써있죠.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수소의 원소기호와 산소의 원소기호를 각각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물 분자 계속 봤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산소, 여기 수소 이렇게 생겼죠.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인데요. 그러면 아까 원소 기호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 개수를, 원자의 개수를 이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다가 2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산소는 나타낼까요? 아닙니다. 산소 1은 생략. 그래서 H2O. 그럼 물 분자는 H2O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떤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분자를 이루는 그 원소들의 원소 기호에 그럼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체로 아까 우리 주기율표에 순서를 외웠죠. 수에, 리베, 품, 다,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 번호가 낮은 것부터 배열을 하는데요. 낮은 것부터 배열을 하는데 근데 이런 규칙을 정하기 전에 이미 과학자들이 나는 N부터 먼저 나타낼 거야. 이렇게 한 것들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나는 수소부터 안 나타낼 거야. N부터 나타낼 거야. 그래서 NH3예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야겠죠? NH3. 자, 그러고 나서 또 분자의 개수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5개의 물 분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물 분자가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H2O에서 이거는 원자의 개수고요. 여기 맨 앞에다가 5개 이렇게 쓰면은 분자 5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분자들을 볼 건데요. 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암모니아는 아까 말했듯이 NH3, 산소는 O2, 그리고 염소 기체는 얘는 동일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Cl2, 이산화탄소는 여기 탄소, 산소, 아까 수, 엘리, 배분, 단 했을 때 탄소가 산소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물 분자는 H2O, 그리고 염화수소에서도 HCl이라고 한다면 H가 앞에 옵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라고 했을 때 H2O2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CO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